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7일 화요일 3분기 실적 발표 예정, 공매도 세력과 자사주 추가 매입. 셀트리온 금요일 플러스 0.07% 상승, 헬스케어 플러스 0.60%, 제약은 플러스 1.52%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일주일 내내 옆으로 세우는 모습만 진행을 시켰고요. 제약은 반등세가 나타나면서 바닥권에서의 안정적인 박스권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 조용한 한 주였다고도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한 주 동안 외국인들은 셀트리온 59억의 매도, 기관들이 많이 팔았죠. 1024억의 매도를 보였고요. 헬스케어는 외국인들이 28억의 매도, 기관들은 177억의 매도로서 한 주를 보냈습니다. 제약은 외국인들이 52억 매수, 기관들이 4억 매수죠. 시장 전체적으로도 불안한 가운데서 다음 주 화요일이죠. 11월 7일 날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셀트리온과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에 대해서 오늘 이 시간에는 다시 한번 예상치들을 정리를 해보고요. 그리고 최근 공매도 금지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가운데서 주식 매수 청구권과 관련하여 공매도 세력들의 최근 움직임이 좀 그렇잖아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한 회사 측의 대응, 이러한 부분에 대해서도 이야기를 해보기로 하겠습니다. 먼저 현재까지의 셀트리온과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자사주 매입 현황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금요일까지 해서 사기로 했던 전체 신고 물량 84.5%까지 다 매수를 한 것이 셀트리온이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헬스케어는 81.24% 완료를 했잖아요. 따라서 이제 남은 것은 셀트리온은 37만 4,830주고 헬스케어는 45만 7,708주란 말이죠. 그렇다면 월요일, 화요일 이틀이면 다 살 수가 있는 거잖아요. 화요일이면 다 사는 거죠. 화요일 날은 3분기 실적 발표가 예정이 되어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하고요. 여의치 않으면 바로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에 대한 이야기들도 나올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어쨌든 이번에는요. 예전과는 달리 결산 실적 공시 예정일을 발표를 했습니다. 11월 7일 날 셀트리온과 헬스케어는 3분기 실적을 발표하겠다 이래서 예정일을 공시를 한 것이죠. 앞으로는 실적 발표 예정일을 이와 같이 미리 공시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쨌든 간에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현재까지 나온 자료들을 봤을 때는요. 셀트리온의 실적은 좋습니다. 특히 10월 달에 나온 보고서들을 살펴보시게 되면요. 평균적으로 매출액에 대해서는 6,752억 원, 영업이익에 대해서는 2,503억 원으로서 보고서들 작성 당시의 컨센서스들보다는 좋은 실적들을 이야기를 한 것이고요. 그리고 또한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에 대한 10월달 나온 보고서들을 보시더라도요. 매출액은 평균적으로 6,100억으로 정도 잡혀있는 상황이고요. 영업이익은 471억입니다. 그래서 영업이익 쪽에서 조금 안 좋은 전망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현재 컨센서스를 보시게 되면 셀트리온은 매출액이 6,286억, 그리고 영업이익이 2,259억이 나와 있습니다. 이 컨센서스는 3개월 동안 나온 보고서들의 평균치입니다. 그리고 10월 달에 나온 보고서들의 평균치는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최근의 자료들이 매출액이나 영업이익이 좋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셀트리온의 실적은 3분기에 좋아요. 어닝 서프라이즈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한편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3분기 실적 전망 컨센서스는 현재 5,840억의 매출액입니다. 그리고 영업이익은 481억 원이 나와 있는 상황이죠. 최근 자료인 10월 평균치들은 매출액은 6,100억으로서 조금 더 높게 잡은 상황이잖아요. 그러나 영업이익은 471억으로서 컨센서스보다 조금 낮게 나온 수치가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결론적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매출액은 3분기에 좋아질 가능성이 높지만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컨센서스에 비해서 조금 안 좋을 것이다. 이런 전망치들이 나오고 있는 것이잖아요. 그렇지만 셀트리온 헬스케어는요. 지금부터 중요한 것은 합병을 앞두고요. 매출액이 중요합니다. 재고들을 매출액을 통해서 빨리빨리 팔아나가야 되는 것이죠.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3분기와 4분기 제품들은 원가율이 높은 제품들이기 때문에 영업이익 측면에서는 크게 좋지 않을 것이다. 이런 측면이잖아요. 그러나 원가율이 높은 재고들을 빨리빨리 매출로서 빠져나가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3분기와 4분기에는요.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이 얼마큼 늘어날 것인가, 이런 부분이 중요한 포인트가 될 수 있고, 3분기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매출액 전망은 컨센서스보다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긍정적으로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현재의 컨센서스와 그리고 10월달 평균치들을 비교를 해보게 되면요, 셀트리온은 좋습니다. 그리고 헬스케어의 매출액도 좋습니다. 단 영업이익이 문제지만 이 부분은 합병을 앞두고 있는 시점에서는 크게 문제시되지 않는다는 측면으로 접근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물론 막상 7일날 3분기 실적을 발표를 했을 때 그 숫자들은 어떻게 나올지는 또 모르는 것이잖아요. 따라서 3분기 실적에 대해서는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좋다, 이런 측면이고요. 또한 회사 측에서는 자신이 있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11월 7일날 화요일날 발표하겠다고 미리 예고편까지 날리는 거잖아요.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또한 3분기 뿐만이 아니고요, 4분기에 대한 컨센서스도 좋단 말이죠. 3분기, 4분기가 1, 2분기보다는 매출액이나 영업이익 측면이 좋아지는 상황이 셀트리온 나타나고 있는 것이고요. 헬스케어도 같은 개념으로 보실 수 있는 것이죠. 특히 4분기의 매출액은 증가할 예상이고요. 또한 4분기 영업이익도 긍정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잖아요. 그래서 3분기와 4분기에 특히 헬스케어의 실적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은요, 매출액 측면에서 헬스케어가 어쨌든 전 세계적으로 많이 팔아야 되잖아요. 특히 램심의 SC는 23년 올해는요, 미국은 없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미국을 제외했을 때도 매출이 3분기 특히 4분기 크게 증가를 하잖아요. 유럽 시장에서 지금 크게 성장이 되고 있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잖아요. 이에 따라서 미국을 제외한 유럽을 중심으로 한 램심의 SC만 해도 23년 올 한 해 3,530억이 전망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회사 측에서 내년에 합병을 했을 때 유럽 쪽에서 램심의 SC 4천억 전망인데 그 수치는 충분히 가능하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잖아요. 그리고 유플라이만 1, 2분기보다는 3, 4분기에 좋잖아요. 그렇게 해서 1490억 정도가 예상이 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램심 SC와 유플라이마의 성장이 계속적으로 나올 것으로 보이고요. 그 이외에 과연 베그젤마가 어떻게 될 것이냐, 이런 부분들도 새로운 또한 변수가 될 수가 있는 것이죠. 자, 그 다음으로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것은요, 최근 셀트리온의 공매도 잔고 추이를 살펴보는데요. 지난 8월 17일 날 합병을 발표한 이후부터 해서 셀트리온의 경우는 공매도 잔고가 증가하는 모습이잖아요. 9월 7일 날 피크를 치고 최근 들어서 다시 증가하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11월 13일이 주식 매수 청구 행사의 데드라인인데요. 최근 들어서 증가하는 공매도 잔고 추인데 이 공매도 세력들이 끝까지 가보겠다, 이런 이야기가 되는 것이잖아요.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는 자사주로 현재 대응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반면에 셀트리온 헬스케어의 공매도 잔고 추이는 계속 감소세가 나타나고 있는 것이죠. 셀트리온 헬스케어는 결국은 합병이 되면서 사라지는 회사이기 때문에요, 아무래도 감소세가 나올 것이지만 최근에 역시 주식 매수 청구와 관련해서 증가세로 다시 돌아서는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지긋지긋한 공매도 세력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는데요. 어쨌든 이번 합병을 계기로 해서 회사 측에서는 이 공매도 손을 좀 끊겠다, 이런 의지를 계속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이와 관련해서 시장 전체적으로 최근 정치권을 중심으로 해서 공매도 6개월 금지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지금 공매도 세력들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데, 특히 최근에요, 좋은 자료가 하나 나왔죠. 미국에서 나온 자료인데요. 공매도를 규제를 했더니만 공매도 규제의 효과가 분명히 있더라는 것을 데이터로서 증명을 했습니다. 공매도 규제 대상 기업을 중심으로 해서 높은 주가 수익률이 지속적으로 유지됐다는 연구 결과가 발표가 됐는데요. 미국 재무부 산하금융연구실에서 발표한 내용이죠. 이 OFR 보고서에 따르면요, 공매도 규제 대상인 주식의 일평균 수익률이 0.35%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공매도 규제, 즉 공매도를 금지시켰더니만 수익률이 좋았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런 다음에 공매도 규제를 없애고 나니까 그러면 다시 도루묵이 돼가지고 주가가 하락하느냐, 그것이 아니고 그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유지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이야기죠. 그래서 공매도를 규제하는 효과가 일시적이 아니라는 것을 의미를 하는 것이다. 그래서 과거부터 해서 지금까지 계속 금감원에서 하는 이야기는요, 공매도는요 긍정적인 기능이 있다. 그렇지만 공매도를 규제를 했을 때 긍정적인 효과가 나온 것은 명확하게 입증된 사례가 없다, 이렇게 계속 이야기를 했는데, 이번에
사례가 나왔네요. 입증된 사례가 나왔기 때문에요. 공매도를 규제를 하면은 긍정적인 효과가 분명히 있다는 자료가 지금 나온 것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금감원이 이제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공매도 규제하는 것이 긍정적이지 않다 이런 이야기를 이제는 못하는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요, 지금 물론 정치적인 변수가 깔려 있는 거 우리 다 아는 거잖아요. 모르는 사람 아무도 없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도 똑같이 나가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 두 가지 조건을 안 해주면은요, 표 안 주겠다 이렇게 나오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첫 번째는요, 전산 시스템을 도입을 하는 거죠. 이에 대해서 전 세계에서 공매도에 대해서는 아무도 전산을 안 했다. 그게 뭐가 중요한가요? 글로벌 스탠다드는 미국마저도 이제는 공매도 세력들에 대해서 규제 쪽으로 나가고 있는 것이잖아요. 이런 것이 이제는 글로벌 스탠다드다 이렇게 보시면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코리아 디스카운트니 MSCI 선진국 기술에 편입이 안 되느니 또 크게 봤을 때는 글로벌 자금들, 외국인들이 공매도 금지시키면 우리 시장을 떠난다는 이런 이야기는요, 여러분. 그게 오히려 글로벌 스탠다드에 맞지 않는 이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리고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외국인들이 빠져나간다. 빠져나갈 사람들 빠져나가야 됩니다. 여기서 말하는 외국인들 우리가 헷갈리시면 안 되는 것이요. 공매도만을 하는 외국인들이 따로 있다는 것이 핵심인 것이죠. 예를 들어서 독일의 한덴버그 리서치 같은 이런 회사들은요, 공매도만을 하는 회사입니다. 공매도만 하는 외국인들은요, 전 세계에 상당히 많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그들을 규제를 하는 것이지, 그렇지 않은 외국인들까지 다 싸잡아가지고 규제하자는 이야기가 아닌 것이니까요. 이 부분을 분명히 생각을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전 세계적으로 공매도만 하는 이 세력들이 우리나라 시장에 들어와가지고도 너무 쉽게 한다는 거잖아요. 이거를 막기 위해서 전산화를 시킨다는 것이고, 이 전산화 시스템은요, 새로 만들 필요도 없습니다. 우리나라에 이미 있습니다. FIMS, PIMS라고 이미 외국인 관리 시스템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잘 활용하면 되는 것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불법 공매도에 대한 처벌을 더 강력하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지금처럼 이거 솜방망이 이런 식으로 해서는 말이 안 되는 것이잖아요. 그러면은 우리가 불법을 막기 위해서는요, 상식적으로 생각을 했을 때 첫 번째, 제도적으로 불법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 두 번째로는요, 그래도 했을 때는 처벌을 강하게 하는 것. 이 두 가지를 하게 되면은요, 공매도뿐만이 아니라 상식적으로 모든 부분에도 다 통하게 돼 있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정치권에서 이 두 가지, 공매도에 대한 전산화 시스템, 그 다음에 또 한 가지는 불법을 저질렀을 때의 처벌을 강하게 해달라는 것이죠. 그래서 전산화와 처벌 강화, 이 두 가지를 해주면은 표 찍어주겠다 하면 되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21년도에도 이와 같이 공매도와 관련해서 여러 가지 말들이 많은 상황이었는데, 그때도 하나도 개선이 되지 않고 지금까지 왔단 말이죠. 이번 기회에는 정치적 이유든 뭐든 어쨌든 간에 중요한 것은 이번에 전산화 그리고 처벌 강화, 이 두 가지는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최근 셀트리온의 공매도가 늘어나잖아요. 이에 따라서 회사 측에서도 이번 자사주 매입이 끝나고 나면은 추가적인 자사주 매입의 가능성은 높다고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에 따라서 어쨌든 간에 이제 11월 13일까지를 넘게 되잖아요. 화요일날 3분기 실적이 발표가 되는 것이고요. 그리고 국민연금은 쉽사리 주식 매수 청구를 행사하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게 된다면요, 즉 국민연금의 기금 운용 본부에 대해서 개선의 목소리가 더욱더 높아질 것으로 보이는 것이죠. 어쨌든 시장 전체 상황이 안 좋음에도 불구하고 주가는 계속 옆으로 세우는 모습인데요. 13일 다음 주 월요일이잖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상황이죠. 그래서 주식 매수 청구의 이 고비까지 넘기면서 합병에 성공하는 가능성은 높아지는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긍정적인 측면으로 우리는 계속 지켜보자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